역세권 보시고요. 소형 평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딜 사면 되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한다면 한양 5단지가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관심 되게 많은 법안이거든요. 이게 국회에 엄청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거든요. 이게 빠르면 내년 4월께 시행. 이게 아직도 된 건 아니네요. 그쵸? 아직도 갈 길이 좀 먼가 봅니다. 제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총선 때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대선 때는 뭐 양당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거든요. 근데 총선, 왜 4월이겠습니까? 이게 되게 다분히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표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좀 힘이 약하잖아요. 민주당이 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빠르면 4월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잘 협조를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총선 지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표가 이렇게 좀 많아지면, 지금보다 많아지면 민주당의 과반을 막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에 좀 많이 좌우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그렇지만 다음 대선 때는 누가 되든 좀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여당이 좀 다수당이 되면은 앞으로 법안들이 요거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대통령과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또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안은 다 나왔어요 이미.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개잖아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게 해주겠다. 왜 500%냐? 이미 한 200% 이상 된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20%다. 그러면 원래 경기도 쪽 대부분 시도 조례하면은 3종 같은 경우에 300%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80% 늘어난 걸로는 사업성이 너무 없어요. 일반 분양이 제재가 집장사라 그랬잖아요. 집장사에서 이걸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추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 분당이나 뭐 압구정, 목동 막 이런데 집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이 다 엄청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물론 엄청 부자도 있어요. 뭐 현금 막 집에 뭐 몇십억씩 있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막 현금이 막 넘칠 것 같잖아요. 부자일수록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든 투자를 굴리려고 하거든요. 뭐 이자를 많이 주는 데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어디가 됐건 항상 늘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분들이 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집 한 채 있다. 그분이 물론 되게 부자일 수도 있지만 압구정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안 나오니까. 완전 구축이니까. 그래서 이 집에 전 재산이 투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전 재산이 들어갔는데 분담금까지 폭탄을 맞는다. 뭐 분담금이 뭐 예를 들어 8억이다. 이러면 압구정이라고 해도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이 고급화 되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고급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잖아요. 220%였는데 임대가 약간 껴서 500%까지 올린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200% 받았잖아요. 300%까지인데 200% 추가된 거니까.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거는 임대 아파트를 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하죠. 뭐 80%나 뭐 50%나 이렇게 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거는 한 120% 정도 늘어나죠. 어찌됐든 이 정도만 해도 분담금이 확 줄어들어요. 분담금이 줄어들면 아예 안 들거나 1억 이하로 들여서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뭐 이런 다 따져봐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당연히 분당이겠죠. 분당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일단 분당이 돼야 다른 데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이렇게 한 데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500%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500%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최대 500%냐? 역세권. 역에서 가까운 곳이면 가까운 곳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분당 같은 경우는 중대형이 너무 많아요. 중대형은 뭐 50평, 뭐 요 안팎되는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중대형 50평짜리에 분당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묶이겠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투자금이 많이 들면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가장 단점은 그러니까 중대형이 만약 50평이 20억이라고 칠게요. 20억인데 전세가는 뭐 한 7억, 8억 되려나? 그러니까 10억이 넘게 든다고 치면 이 10억 넘게 여기 아파트에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다. 그럼 20억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태어나고 뭐 분당이 재건축 된다고 해도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재건축은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빨리빨리 잘 안 돼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아니 신통기획, 압구정도 신통기획이잖아요. 지금 팍팍팍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신통기획이 있다고 해도 신속통합기획인데 이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당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재건축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돈이 좀 덜 묶이는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러니까 소형 평수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분담금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비싼 돈으로 돈 묶이는 것보다 나중에 된 다음에 분담금 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된 다음에 내는 거는 뭐 좀 더 내도 괜찮죠. 그냥 요 편이 여러모로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득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분당 재건축을 투자를 원하시면 역세권 보시고요. 소형 평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를 사면 되냐? 제가 특별히 단지를 찍어드리진 않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아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실에서. 제가 용적률을 일부러 그래서 좀 켜놨거든요. 네, 용적률이 표시가 다 되죠. 일부러 35평 이하로만 했어요. 대형만 있는 단지는 안 나오겠죠. 30평 이하로 할까? 근데 분당은 30평 미만 없는 단지들도 있어서 역세권 위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역세권 위주로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야탑부터 분당이지 않습니까? 야탑부터. 여기는 용적률이 이미 좀 200%를 넘고 있죠. 얘는 용적률이 좀 낮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500m가 넘어요. 500m 이내에 들면서 괜찮은 곳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500m가 요 정도거든요. 조금 다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반 정도만. 그럼 여기는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인센티브 받을 가능성이 그래 좀 있죠. 근데 이렇게 쏙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쏙 들어가진 않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타워빌 3단지, 탑동화, 벽산 6단지 요런 데는 꽤 들어가죠. 요런 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하지만 성남공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실제로 산 없는 것 같은데 효성고등학교 맞은편 여기가 서울공항이에요. 서울공항이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면 땡큐인 거지 이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공항이거든요. 모든 공항에는 이렇게 높이 제한이 있어요. 층고 제한. 그게 좀 안 좋죠. 여러모로 여기가 공항인데 공항에 판교는 정말 직방으로 걸리죠. 여기에서 직선거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걸리거든요. 이런 거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유튜버 중에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 찍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어디가 높이 제한이 당할지 대략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드론 허가 관련된 거라서 정확하게 규제사항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서울공항이잖아요. 참고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공항이 있으니까 활주로 방향을 아시겠죠?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게 서울공항 있잖아요. 예, 판교 현백이 여기 있고 임해동은 그래도 조금 멀어지잖아요. 네, 여기보다는 머니까. 근데 여기 안에 속하는 게 진짜 고도 제한이 좀 많이 당하거든요. 여기 야탑이 들어가요. 네, 요쪽에 삼평동 있는 요쪽이 임해인데 그나마 좀 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쪽은 네, 좀 많이 자연스럽죠. 여기 넘어가서 여러모로 좀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는 마음대로 막 높일 순 없어요, 사실. 그래도 이게 서판교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뭐 재건축하고 아직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가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임해동도 좀 좋긴 한데 그래서 야탑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고도 제한이 좀 더 심각하게 걸리니까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DJI 안전운행 네, 아까 보셨죠? 네, 거기에서 본 지도입니다. 여기가 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것 때문에 판교는 되게 많이 좀 걸리죠.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 게 이쪽은 좀 다 낫거든요. 어찌됐든 임해동 이쪽은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영역은 좀 벗어나 있으니까 어찌됐든 야탑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항에서 좀 먼 쪽으로 가는 게 좀 높이 제한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탑역은 좋긴 좋지만 높이 제한해서 좀 자유롭지가 않을 것 같다. 임해동은 좀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 아까 그 지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쪽은 판교역 주변이기도 하고 여기가 GTX 성남역이 생기잖아요. 역 주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역 주변이니까 여기도 인센티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5단지, 6단지, 7단지 아름마을인데 아름마을, 풍림, 성경, 효성 뭐 이런 데들은 인센티브를 받긴 할 텐데 높이를 높게 줘야 인센티브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높이를 제한을 하면 뚱뚱해지기만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뚱뚱하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날씬하게 높게 올라가야 용적률을 높여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제한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쪽은 제 생각에 위치는 너무너무 좋지만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때 제 드론 영상 나중에 판교 쪽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그래서 다 짤막하잖아요. 아시죠? 여기도 아마 마구 높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이 제한을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성지, 용적률이 좋죠. 162%니까. 청구도 174%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네 세대가 적어요. 그게 좀 단점인데 여긴 300세대고 여긴 700세대. 여긴 세대가 좀 많죠. 그래서 얘네가 좀 합치면은 1000세대쯤 되잖아요. 용적률도 170 정도 되고 합치면.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임해 지능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용적률이 좀 높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정말 좋긴 한데 고도 제한에 좀 걸리지 않을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국토교통부 전화해봐야 되나? 네, 뭐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고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좀 있어요. 성지랑 청구 쪽이 나중에 인센티브 받으면 임해역 쪽에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하게 되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성경만 하면 370세대밖에 안 되는데 풍림하고 같이 합치면은 한 12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달려 있겠죠. 좀 더 가면은 서현역 쪽에서는 여긴 뭐 그냥 시범단지는 여기는 뭐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고도 제한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서현역에 높은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가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이미 한 30층 정도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용적률 500% 받으려면은 솔직히 한 49층 정도는 좀 올려야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높게 지으면 좀 예쁘게 멋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높아봐야 뭐 15층? 여기도 한번 500m, 반경 500m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범단지가 다 같이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조합도 없는데 뭐 다 아닐 뿐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같이 하면은 너무 크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따로따로 한다면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고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인센티브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네는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고 얘네는 뭐 한 400%까지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단계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가까운 데는 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얘는 받는데 얘는 못 받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가까운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시범단지 삼성한신이나 한양, 현대나 우성의 투자 목적이라면, 실거주 목적은 뭐 또 별개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우성이나 현대보다는 한양이나 삼성한신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형 평수보다는 여기에 좀 작은 평수가 투자 목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로 투자하는 건데 제일 비싼 거 사고 싶다 하면은 뭐 여기에 있는 뭐 비싼 거, 큰 거 사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현금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거 사고. 순회역주 뭐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서현이나 순회는 높이 제한을 그렇게 받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고도 제한 어디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서현이나 순회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좀 3개로 돼 있잖아요. 시범단지 한양 쪽, 요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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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보면 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이렇게 있는데 시세도 그래요. 이게 멀어질수록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조금 더 주더라도 2번, 조금 더 주더라도 1번, 3번 살 거면 그냥 차라리 소형으로 1번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차라리 작은 평수 돈 되는 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투자 목적으로 꼭 분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분당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이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새 분당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이 베스킨라빈스 써있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 4층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분당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크타운에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이셨다면, 파크타운이 학군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500m 안에 이내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500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지 금호랑 한양 5단지 뭐 요 정도가 괜찮지 않나. 요것도 같이인가? 하여튼 뭐 여기까지. 청구 2단지는 약간 애매해요. 같이 하면 상관없는데 같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이쪽으로 하면은 나중에 발언권도 더 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500% 주는데 여기서부터는 400% 준다 하면은 같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견 합의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300% 준다 그러면 300%는 솔직히 사업이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350, 400 뭐 요 정도는 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500%면 사업은 뭐 거의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마을이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실거주하기 되게 좋거든요. 순회중학교, 순회초등학교 다 너무 좋고 상권도 되게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긴 한데,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진입할 거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신 거니까 몰라도 지금 새로 살 거라면 양진마을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다음 정자역. 정자역 너무너무 좋죠. 정자역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신문당선 라인에서 500m만 잡아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쪽엔 재건축될 단지가 아예 없습니다. 정자역 중심으로 좌측에는 아예 없는 거 아시죠? 여긴 다 주상복합이라서 재건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가능성 있는 게 이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공무원 3단지, 4단지 여기는 이미 리모델링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게, 나는 꼭 반드시 정자에 사고 싶다 하면은 상로 우성이, 다른 데가 아예 대안이 없으니까 상로 우성이 제일 좀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는 분당에 투자하고 싶고 분당 전체가 아니라 딱 정자동에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은 상로 우성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한솔 주공 4단지도 있거든요. 이 한솔 마을들은
되게 이렇게 용적률이 낮잖아요. 그쵸? 사업성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실 현재 용적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48%, 용적률 진짜 낮죠. 여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성이 자력으로도 될 만큼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옆에가 다 되는데 얘가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로 구성의 최대 단점은 현재 용적률이 사실 되게 높아요. 얘가 지금 220%거든요. 218%. 그러니까 인센티브 줘갖고 한 500%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로 구성이 정자역에서 500m 안에 두는 단지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게 장점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얘를 줄 가능성이 높긴 하죠. 하지만 현재 용적률이 꽤 높은 상태라는 거, 요거는 감안하시고, 이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 못 받으면 어떻게 못 하니까 인센티브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단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금역 쪽에 오면 좀 더 뭐 이것저것 많긴 하죠. 저는 미금역 쪽에서 제일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청솔 성원은 좀 중대형 위주로 돼 있나 보네요. 근데 좀 큰 평수가 많으면은 재건축이 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평수 많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긴 다 중대형 위주죠. 중대형 위주면 좀 이렇게 아쉽지 않아서 재건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좀 자잘한 단지 두 개인데, 여기 두 개도 좀 합쳐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두 개 합치면은 그래도 한 900세대 되지 않습니까? 딱 900인 것 같은데, 900세대를 만약에 용적률을 500%까지 주면은 한 2000세대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좀 사업성이 많이 나오죠. 뭐 500m 안에는 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뭐 엄청 가까우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기도 다 괜찮긴 한데, 여기 성원 7단지는 좀 작은 평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크면은. 청솔마을이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청솔 서강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도 되게 가깝고, 500% 받으면은 같이 안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좋은 단지죠.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볼게요. 8억 7,500만 원. 싸진 않네. 제일 작은 게 22평이거든요. 가격이 좀 쌌을 때가 한 7억 5천까지 떨어지긴 했었네요. 비쌀 때는 뭐 저기까지 갔지만 뭐 지금 의미는 없고 7억 5천만 원. 뭐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 될진 모르겠지만 7.5억에 사서 4.5억에 전세를 놓으면 3억으로 여기를 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는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금역은 장점이 여기는 좀 특이해요. 노선 두 개가 겹치거든요. 보통 환승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환승이 아니잖아요. 여기 신분당선, 분당선, 환승. 여기도 신분당선, 분당선, 환승. 이게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합니다. 이게 환승돼서 정자동이 인기 되게 많은데, 미금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니까 뭐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뭐 계룡도 좋고 서광 영남도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서광 영남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룡 쪽도 한번 볼게요. 8억 500. 가격이 조금 싸죠. 여기 8억 500, 여기 8억 7,500. 한 7천만 원 정도, 여기 좀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조금 더 주더라도 청솔 서광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싸도 그 값을 충분히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리스크를 안 지어도 되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여기는 거리도 여기보단 멀잖아요. 물론 500m 안에 쏙 들어가긴 하는데 200%가 넘고, 여기 183%. 용적률도 낮고 거리도 더 가까우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건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제 눈엔 여기가 자꾸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여기도 좋고, 다 들어가긴 합니다. 500% 안에. 근데 아마 다 같이 할 것 같진 않고, 얘랑 얘 중에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대형 평수가 많아서 여기가 1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뇌피셜일 뿐이에요.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리역이 있는데, 오리역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무지개 마을이 좀 거리가 약간 있어가지고 이게 반이 들어간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리역 주변은 좀 투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기부터 이제 수지니까 여기까지 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금역 주변은 서강 영남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계룡, 그 다음은 성원 7단지, 그 다음 대원 8단지,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금역 주변이요. 그리고 정자역 주변은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상록 우성, 네, 여기가 제일 유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회역 쪽에는 양지마을 금호랑 양지마을 한양 요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용적률도 괜찮거든요. 용적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57%, 여기 215%. 금호가 좀 더 높아요. 여기가 좀 더 대형 평수라서. 하여튼 여기는 157%. 괜찮죠? 네, 용적률도 좋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한다면 한양 5단지가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현역으로 또 가보면 삼성 한신이 있고 시범단지 한양이 있죠. 요것도 용적률 한번 볼게요. 191%, 200%. 여기도 좀 높지만 솔직히 인센티브 안 받으면 솔직히 다 애매하고 인센티브 받으면은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여기가 좀 많이 적죠. 그래서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저층 아파트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리고 임해 쪽에는 이게 지능도 좋긴 한데 성지랑 청구 쪽이 아무래도 좀 용적률이 좀 더 낮아서, 특히 성지가 좀 용적률이 낮아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GTX 성남역 주변으로는 여기 고도 제한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 근데 5, 6단지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 6단지가 좋은데 싼 게 없더라고요. 야탑은 고도 제한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유의하셔라.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서현이나 순회 쪽으로, 저는 순회 좋게 보고 있어요. 순회 쪽으로 투자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뭐 되게 쉽잖아요, 그쵸? 저 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당 말고 또 다른 일기 신도시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목동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되게 장시간 방송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